자, 세실수 AB에 대해서 이거는 공수원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기억납니까? 공수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공수원에서 어떻게 풀죠? a 더하기 b는 5-c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c제곱이니까 이 두 개 연립해서 a, b도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a와 b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근이다. 걔가 실근 가질 조건 이용해서 c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게 공수원의 풀이에요.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최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최소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 과정이 좀 그래. 좀 짜증 난다고, 그제?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코시 집안에 훌륭한 부등식이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1-c의 제곱 5-c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3 그러면 3 이렇게 인수하면 되니까 c는 3분의 1부터 3까지다. 그러니까 최대값 더하기 세배의 최소값은 얼마다? 4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준, 등호 언제 성립해? 이걸 고민한다고? 등호 언제 성립하냐고. A는 B일 때 성립하죠. 내가 등호 언제 성립하냐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생각한 놈들 반성 좀 해. 내가 물어보기 전에 이미 생각했어야 한다고 했어. 등호의 성립 조건을 파악할 마음이 없으나 내 손이 이미 알아서 구해놨어야 한다고 내가 늘 말해. 알았어? 제발 등호의 성립 조건 좀 모르고 싶어. 하지만 난 알아. 이런 상황 아시겠죠? 네. 47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 a1부터 a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부등식은 아니니까, 그죠? 예. 빈칸 잘 메꿔봐야겠죠? 자연수 K에 대하여 K제곱분의 AK는 양수고 AK분의 1도 양수다. 그러면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K제곱분의 AK하고 AK분의 1은 산술기하를 쓰시면 K분의 2보다 크거나 같죠? 감사합니다. 그죠? 네. 이걸 만족한다. 따라서 얘랑 묶어서 생각하자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러면 1분의 2 되는 거죠. 얘랑 묶어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2 되는 거죠. 얘랑 묶어서 생각하면 3분의 2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2만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예. 맞잖아. 어차피 A1부터 AN까지가 각자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자 동시 등호 성립이 가능하니까 두 개씩 가지고 절대분식 만들어서 그 변변 더해도 별 문제 없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고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 A1부터 AN에 대해서 얘는 뭘까? 무조건 이래야 되죠.
이것도 뭔가 딱히 알아서 하는 건 아닌데 A1부터 AN까지는 그냥 서로 다른 자연수라며. 그지? 맞잖아. 그지? 근데 이 구조상 이 자연수들이 커지면 이 식 전체의 값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1부터 n까지 쭉 쓴 거잖아. 그럼 여기도 1부터 n까지 쭉 써야 그나마 등호가 성립하고, 만약에 1부터 n까지 쓰지 않고 다른 자연수가 개입하면 무조건 작아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뭘 알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뜻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좌변 유변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얘가 무슨 짓을 했냐?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하나 지워버려도 크거나 같다. 그냥 이 두 개를 연립한 거예요, 부등식을. 그죠? 이해하겠니?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걸 집어넣었으니까 이 부등호는 안 깨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말입니다. 답은 뭐 그냥 쉽게 나오죠. 빈칸 다 채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5번. 얘는 문제가 별로야. 별로죠? 내가 웬만하면 함수 배우기 전에 그래프 안 그리고 풀려고 애를 쓰거든. 안 그리고 풀 수가 있냐 이게? 안 그리고 풀 수가 있어? 내가 웬만하면 절대값 정의 가지고 다 비볐잖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뒤쪽에 있어도 되는 문제, 굳이 앞으로 데려온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고.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P와 Q의 지르집합은 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구하진 않았어요. 구하진 않았고, 조건 P의 지르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정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조건 P의 지르집합 중에 정수가 총 6개 있다. 그리고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르집합만 그냥 파악을 하면 문제를 풀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저 6개라는 것은 사실상 뭘 주기 위함이냐면 저 n을 확정해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무 계산도 안 했잖아요. 아무 계산도 안 했는데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을 f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린다고 해서 딱히 뭔가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풀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나눠야 될 구간은 n의 좌측, n의 우측이면서 2n의 좌측, 2n의 우측이면서 3n의 좌측, 3n의 우측, 총 4개의 구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fx는 n의 좌측이면 마냐? 그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없어지네. 그냥 플러스 6n이겠네, 마이너스니까. 그치? 얘가 x가 n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뿔마마겠죠? 뿔마마면 2x랑 x니까 3x 마이너스 2x니까 x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위에다 n 찌르면 3n이니까 밑에다 n 찌르면 3n이어야 되거든요. 계산 안 해도 2n인 거 알죠? 물론 계산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같은 이유로 얘들 다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뿔뿔마죠? 그죠? 네. 마지막 구간은 뿔뿔뿔이겠죠? 그러니까 뭐 함수 단어를 안 배웠다고 해서 얘를 못 그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릴 수 있어요. 네, 못 그리지 않고.
자, 얘를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n, 2n, 3n이죠. 당연히 꺾이는 점들이 좌표가 좀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n,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3n인가요? 여기는 얼마예요? 2n, 4n인가요? 여기는 다시 3n, 3n이죠. 그쵸? 예. 그래서 y는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4n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4n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4n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이 점 빠지고 이 점도 빠지고 이 점도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질리집합 내에 들어있는 애가. 그죠? 예. 근데 이 질리집합 내에 실수가 아니고 정수랑 교집합을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의 대칭 구조상 각각 3개씩 있어야만 하죠. 감사해요. 맞잖아. 그지? 이 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마3인 걸 알죠? 이게 지금 3n에서 4n까지 y좌표가 n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 입각하면 x좌표 얼만큼 변해야 되죠? 3분의 n만큼 변해야 합니다. 그럼 3분의 n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2n, 4n이 됩니다. 직선 써가지고 대입하고 하지마 그런 거 알겠지? 같은 이유로 얘는 3분의 10n, 4n이 되죠.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2n보다는 크고, 누가 x가 2n보다는 작은 상황, 그리고 2n보다는 크고 3분의 10n보다는 작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수가 몇 개? 3개. 여기에서 정수가 몇 개? 3개가 있어서 총 6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때 자연수 n은 얼마냐? 그냥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예요? 존나 쉽게 줬잖아. 양쪽이 정수면 구간의 길이의 차 둘 다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의 차가 4이면 정수 3개가 됩니다. 4일 때 생각해보면 n이 3인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n이 3이면 정말로 딱딱 아구가 맞으면서 3개가 뜨죠. n은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정수의 개수를 해야 할 때 구간의 길이가 정수라면 한쪽 끝이 정수면 나머지 반드시 정수가 되죠. 구간의 정수일 때 한쪽 끝이 정수가 아니면 반드시 정수가 아닌 게 되죠. 그때 정수의 개수를 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죠? 자,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질리집합 P는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죠? n이 3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P가 not Q이기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not Q가 필요하거든요. Q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not Q를 구해봅시다. not Q는 뭐예요? 2 절대값 x-5 이게 작다. 누구보다? k-6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면 x-5의 절대값이 2분의 k-6보다 작다. 이거죠. 얘는 절대값 정의로 그냥 풀 수 있죠. 5로부터 좌측으로 2분의 k-6까지 가면 5-2분의 k-6입니다. 그리고 5 플러스 2분의 k-6이죠. 맞니 친구들? 충분 조건이니까 not q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P가 쏙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진리집합의 특징은 뭐예요? X는 5의 대칭이라는 거죠. X는 5의 대칭이니까 사실상 이 경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쟤는 6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쟤는 5의 대칭이잖아요. 그럼 5의 대칭이 되게 이렇게 벗어나가는 거니까 이 경계만 확인하면 왼쪽은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쪽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5 더하기 2분의 K-6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K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맞냐?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도 여전히 기울기를 잘 쓰면 편리합니다. 그렇죠? 네, 기울기를 잘 쓰면 굉장히 편리하다. 476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안 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틀릴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와서 질문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인 거죠. 틀리더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4명의 학생 A, B, C, D가 한 줄로 서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부터 다음 규칙에 따라 진술하였다. 옳은 것만을 고른 거. 규칙.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거짓말만 한다. 이건 규칙이니까 이대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참말을 한 사람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 사람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참말을 한다. 뭘 가지고 해야 될까? 일단 학생 A의 진술을 봐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맨 뒤가 아니다. 그거보다 규칙을 먼저 볼게요. 맨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거짓말 하니까 이게 맨 앞에 누군가 있다면 거짓말 하겠죠. 그죠? 예. 네. 여기 무조건 거짓말 확정이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참말을 해야 되죠. 규칙 3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은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은 다시 참말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맨 앞에 누가 있느냐? A를 맨 앞에 놓으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 진술의 규칙 때문에 A는 일단 맨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예. A가 맨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해보자고. B는 맨 앞에 올 수 있단 말이잖아요? B, C, D는. B를 가지고 해보자. 자, B가 맨 앞에 왔어요. 학생 B의 진술은 학생 C가 두 번째에 서 있지 않다. 이게 거짓말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 C는 두 번째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 C의 진술을 보면 나의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학생 B가 있다. 참이니까 문제가 없죠. 예. 이제 AD를 배열해야 되는데 A를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A를 여기다 놓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맨 뒤가 아니다. 그럼 참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했어야 되죠. 여기 올 수 없네. 여기다 놓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맨 뒤가 아니다. 이게 참말이어야 되는데 맨 뒤잖아요?
A가 어디든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안 되겠다. 그러면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 다 부정되는 겁니다. B는 맨 앞에 올 수 없는 거죠. 됐잖아. 자, 그러면 C가 맨 앞에 온다고 봅시다. C가 맨 앞에 왔으니까 거짓인 진술을 해야겠죠. 예. 나의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중 학생 B가 있다. 거짓말이니까 상관없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누가 올지 보니까 A를 놔볼게요. A를 놔보면 A는 참인 진술을 해야 되는데 맨 뒤가 아니다. 참인 진술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올 거냐? D가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놈이어야 되잖아요. 나는 맨 뒤에 서 있다니까. 그죠? 예. 그럼 B가 여기 있으면 문제가 없죠. 학생 C가 두 번째 서 있지 않다. 참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런 종류의 문제치고는 굉장히 좀 빡세네. 짜증나긴 합니다. 예. 두 번째.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전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일단 이게 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B를 위치시켜 볼까요? C는 문제가 없고 B를 위치시키면 B는 학생 C가 두 번째에 서 있지 않다. 안 되는군요. 참말을 되는 건가? 학생 C가 두 번째에 서 있지 않다. 상관없네. 네, 되는 거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A를 위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참말하고 있으니까. 네. A 말고 D를 위치시키면 거짓말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얘는 상관없는데 A가 상관이 있죠. A를 못 놓죠. 예. 안 됩니다. 그죠? 그럼 C, B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C, D는 되나? A가 두 번째 어? 뭐라고? A가 두 번째 A는 두 번째밖에 올 수 없다고요? 왜요? 맨 뒤가 아니라는 진술 때문에 그래 보이네요. 예. 그럼 세 번째 D가 맨 앞에 오는 경우 A를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C는 나의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에 B가 있다. 문제 없죠. 그죠? B 두 번째 서 있지 않다. 문제 없습니다. 이거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것도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A는 반드시 참말하게 되죠. A가 항상 두 번째 선다는 말은 A가 항상 참말한다는 말이니까 참이에요. 맨 뒤에 서 있는 학생은 B입니다. 두 경우 모두 B죠. 그리고 가능한 경우 두 가지다. 이게 다 참이 되네요. 마지막에 제가 굳이 확인 안 했는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FT 여기 맞춰가지고 진술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고쟁이는 이제 명제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